그럼 지금부터 김해 주민공농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는 아까 다 하고 저도 소개 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앞에 또 문안도 잘 써져 있고 또 토론하실 때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0분 동안 아주 열강을 해주신 우리 박태순 발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상당히 마음속에 많은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각성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원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는데 시간은 약 7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7분씩 하면 대략 한 30분, 그다음 나머지 30분은 전체 토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성격이. 그럼 공론장 토론이라니까 공론 좋은 거니까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공론장 조례를 만든 데는 거기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머지 우리 토론자님들 다 보면 조금 원론적인 이런 이야기 하고 저는 시의원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이게 돼서 과연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들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쪽에 접근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그런 또 고민을 또 질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공론장이라는 것은 이제 원론적으로 다양한 복잡한 갈등들을 이 공론장에서 함께 해결하고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조례는 그런 조례 자체부터 아주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진행된 과정이 원만해야 되고 혹시 거기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나중에 만들어진 결론조사도 다시 처음으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제 있는 조례하고 이 표준 조례가 지금 안 첨부되어 있는데 표준 조례가 있어요.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고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 주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에 보면 앞부분에는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부분에는 주민공론자 대표는 읍면동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론장의 명칭, 구성, 의제, 절차, 요청사항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행정기관장은 도와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제안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공론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공론의 결과로 해서 이렇게 막 양성해내면 이걸 다 어떻게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생긴 거죠. 이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요 일장에 있는 이 주민공론장에 대한 표준조례한 내용을 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모여서 적당한 내용을 이제 제출하면 행정에서는 도와주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 이게 남발하면 이게 새로운 또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론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에 주민총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곧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게 되고, 거기 보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의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공론장의 역할을, 이 주민자치회에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조례가 이제 앞부분 요 방금 이야기한 요 부분과 뒤에 이제 뒷부분,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론장을 만들어서 그 안을 만들 수 있는 이것하고 뒤에 또 조금 더 뭐 시단이라 될까요? 공론화 부분하고가 좀 복잡해서 앞부분 요거는 그냥 주민자치에 맡기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좀 단순화되면서 시 전체 의제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읍명동당에는 주민자치에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는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는 것처럼 거기에 그 공공갈등 협의회의 그 위원회 자격은 거의 지금 우리가 표준조례에 있는 공론화 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거의 같습니다. 뭐 주민 대표, 또 그다음에 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슈 관련 단체. 그래서 이제 그 주민 공론장 조례를 따로 안 만들어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동 갈등 조정 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주민 참여단 이것이 이제 우리 현재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조례만 만들려고 맘만 먹는다면 이 뜻을 담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동 갈등 조정 협의회 이 조례에다가 주민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이제 우리 공공 갈등 관련 조례와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 공론장 조례와의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 보면 좀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단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는 아마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구성이 물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이제 또 공론화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고 운영하고 세칙 제정하고 공론화 일시 기간, 공론화 방식, 공론화 절차 등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래서 거기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출된 결과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조례를 단순화해서 상설화된 또 객관적인 권위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나 어떻게 또 어디 행정에서 이런 어떤 제안이 있으면 그 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적절한 사람들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어떤 거는 뭐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400, 5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전문가들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좀 도와주는 전문적인 그 어떤 공론화위원회, 상설위원회가 있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도와드리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좀 간단하지 않겠나. 조례도 간단하고, 오히려 그 공론화가 결론이 도출됐을 때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사안별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적절한 구성, 그리고 적절한 또 진행 방법, 또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대표님께 미리 드려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론장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예,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의 공론장을 거기다 위임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민공론장 조례하고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좀 중복되는 요소도 있고 해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에 여러 군데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이 공론장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지금 아까 우리 두루미 관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주민 공론장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 김해 시에 또 아까 뭐 여러 군데 다녀보시죠. 하지만 우리 김해 시는
아까 56만 도시로서 또 좀 다른 어떤 도시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 김해시의 조례에 필요한 그런 조언들을 나중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영수 의원님,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해서 공론화 조례를 생각해 보면 행정자치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짚어주셨고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나중에 발제해 주신 박태순 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 좀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한준 우리 동네 사람들 사무처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사무처장 이한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불의 전설이라는 연극이 김해 문화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김해에서 만들어진 연극이었는데요.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가 참 저에게는 가슴이 뭉클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늘의 목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야의 어떤 비전을 바꾸어내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늘 중시하던 가야국이 백성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한 것이 마치 김해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할 때 시민들이 모여서 했던 토론회에서 가야 왕도는 왕의 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의 도시라는 김해의 슬로건, 김해의 비전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론화에 대한 이야기, 공론화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조례는 늘 이때까지의 경험상 의원님들이 늘 발의하시고 안 만들어서 발의하시고 나면 거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이런 토론회를 한다 자체가 아마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시도, 의회의 어떤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 그럼 왜 들으려고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주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향들이 최근의 정책에서도 주민 참여, 주민 자치 또는 사회 혁신 이런 맥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권을 시민이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정권이 없는 시민의 논의는 사실 앙금 없는 찐빵이고 어찌 보면 단순한 통과 의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해왔던 공청회라는 것이 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의사결정을 하던 사람들이 뭔가 시민 목소리 들었다, 우리 통과를 거쳤다라는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공론장 논의, 공론화 또는 공론장 조례와 관련해서 결국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해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는 것일 텐데 1962년도에 에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던 참여의 사다리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 참여의 사다리 안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세 가지 단계, 총 세부적으로 8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행정이 뭔가 주민을 속이는 비참여의 단계가 있고 명목상으로만 겨우 참여하지만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는 명목상의 참여 단계가 있고 주민들이 비로소 결정권을 행사하고 주민이 정책을 통제하는 주민 참여의 실제적인 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가 주민 참여의 단계, 참여의 사다리에서 말하는 정말 진짜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그런 이 토대가 되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집 안에 지금 그 표준 조례안이 담겨 있지 않아서 아마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이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보시기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씨 하는 길에 독사 좀 해오셔도 되겠다고요. 토론하는 중에 그죠? 네. 예, 부탁할게요. 부탁합니다. 네, 박태순 대표님께서 그 앞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에서
공론화와 주민공론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공론화에 대해서 이제 좀 참 방향은 참 맞는데 참 애매하다.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개념들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받아들일 때 공론에 대해서 박태순 대표님께서 내리신 정의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이런 공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공론장을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을 만들어서 결정하기로 하는 방식 그 자체가 공론화라는 개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이지 공론화하겠다라는 것은 공론을 만들겠다, 공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공론화일 것 같고, 그럼 공론화를 하는 장,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든 어떤 뭐 표현하셨듯이 추상적인 공간이든 그런 논의의 장이 공론장이라고 한다면 공론장을 누가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발의 공론장이 있을 것 같고 의회가 발의하는 공론장이 있을 것 같고 집행부가 발의하는 공론장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히려 좀 더 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용어의 정의를 조금 더 명확히 와닿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발의하든 의회가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그 공론화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서 공론화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작을 누가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나머지 부분은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결정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이 구성하는 공론화, 그 표준조례에 담겨 있는 공론화에도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주민공론장에도 결정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고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문을 제출하는 것이 공론장의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공론에 의한 공고문을 거부할 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공고문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과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권 없는 공론장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의회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론장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땡땡억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시의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표준조례에는 적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액수와 무관하게 시민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있고 또 시의회가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는 공론화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론장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그냥 의지만 가지면 되는 일이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숙련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 만약 공론화를 제안한다, 공론장을 제안한다라고 하면 해당 실과가 공론장을 잘 이해하고 받아서 운영을 잘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집행부가 공론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립성에 대한 우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공론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필요할 텐데 매번 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한다면 그건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일 거고, 그렇다면 공론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가 주민 발의 공론장이든 의회 발의 공론장이든 집행부 발의 공론장이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주민참여단의 구성에 있는데요. 주민참여단의 구성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반드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의 참여 배제는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매우 대립하고 있어서 공공의 갈등이 되는데 찬성층만을 가지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한다. 그리고는 우리가 공론화했다라는 것은 사실 포장에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안을 만든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숫자 게임하지 않는 제대로 된 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논의 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이 조례들을 통해서 김해 시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준 사무처장님, 다음에는 발제를 한번 하셔도 되겠죠? 예, 많은 생각을 갖고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많이 축약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이 조례가 이제 개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표준 조례라고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파일을 내가 좀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파일은 보내드렸는데 이 교재에는 안 넣은 것은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또 그 사고를 이렇게 경직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고요. 그래 어떤 복사를 좀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동영상과 함께 그런 파일들도 오신 분들한테는 다 공유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윤남식 인제대학교 교수님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제가 아니네요. 예, 토론 맡은 윤남식입니다. 그 발표는 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계속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를 할 때 매번 앞에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막 모으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야 그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공론장 또는 뭐 공론화 이런 공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향약의 연대성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약이라고 하면 지배계급의 이제 지배계급의 이제 피지배계급을 뭐 이렇게 지배하기 위한 그런 도구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장소에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그러니까 교화의 장소도 되지만 그 마을에서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민이나 천민들은 별로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발언의 기회는 없었지만 같은 그 공간 안에서 어쨌든 마을의 어떤 이야기들, 고민들, 뭐 이렇게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살짝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공론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좀 지나친 비약적인 해석일까? 그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주민들의 욕구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갈등 문제들을 한 곳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시도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공론화를 왜 하려고 할까?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우리 이 마을에서 나 좀 즐겁게 이웃 사람을 신뢰하고 이왕이면 이 공간에서 뭔가 내가 여생을 뭐 아니면 잠시 살더라도 좀 이웃과 그냥 불안하지 않은 안정된 그런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공동체성 또는 연대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확장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정감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 공론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발제문을 보면서 첫 번째 도대체 공이라는 게 뭘까? 왜 공론화, 공론장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공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하면은 관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론장은 관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공이라고 하는 그 공이라는 관을 의미하는 그런 공이 아니고 함께라는 그런 공.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공적인
내용 플러스 함께 한다라는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이게 공공성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 공론화가 이해돼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김해 사람들은 그 공공성을 어떻게 이해하지? 생각들이 저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논의가 사실은 저는 조례에 앞서서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도대체 공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고 공론화는 어떤 걸로 얘기가 되고, 그러면 뭐 조례가 만들어지든 어떤 갈등 문제가 있든 뭐 아니면 욕구가 있든 그런 거에 그거에 맞춰서 그게 준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론장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하셔서 공론장이라는 공론위원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공론장이 중요해. 우리는 논의 공간이 필요해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얘기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고 그 다음에 직접민주제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주민공론으로 넘어가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론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도 썼지만 마케팅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걸 토론을 하려고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이 토론을 하는가, 그냥 마치 뻔들이 한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만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양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려면은 충분히 의사소통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공론장, 공론화 뭐 등등의 경험이 있잖아요. 원탁 토론회 등등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조건으로 낸 것들이 진리성이 있는가, 진실한가, 아니면 정당한가라는 그런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 공론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원탁 테이블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먼저 이야기가 조금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왜 주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주민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주민은 다른가? 저 그 얘기가 조금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와 주민 주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공론회장 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제 토론문엔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는 저는 의미 있게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원하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조례에 담을 풍부한 내용들을 논의를 하면 조례 내용은 저절로 그 안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까 저 발표하셨던 대표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진주의 공론장에서 놀라운 전문가 이상의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저는 주민들을 믿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꺼이 그 주민들이 참여한 조례여야만 그 조례가 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윤남식 토론자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셨고, 대신에 좀 이 토론회가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질문사항 또는 설명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박태순 발제자님께서는 나중에 답변하실 준비를 좀 종합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5분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서 현재 내동에서 살고 계시는 신은경 주민께서 나오셨습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동 주민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김해시 의회에 이렇게 시민으로서 발언을 하게 돼서 저희 시의회가 상당히 수준이 높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감동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김해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원 폴긴 교수님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여러 곳에 제안하려고 했지만 어디에 제안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물어 이런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갔지만 처음 가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어느 단체에서 오셨어요? 또는 직함이 뭐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이었고 그 제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곳이 없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담당 부서는 형식적인 글로 안내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전국은 지금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론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김해를 상징하는 또는 나타내는 그런 타이틀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지 선생님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해는 슬로우시티, 스마트시티, 그린시티,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람사르 습지도시, 건강도시,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밖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내용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타이틀이 과연 누구를 위한 타이틀인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해 인구가 현재 56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과연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시민의원이나 여러 방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에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을까요? 잘 반영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김해 시민을 상징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업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저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냥 연계성이 있는 사업보다는 단발성 사업이 많아서 이런 지원금이나 사업비로 시민들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기하여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행복한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가 만들어가야 할 타이틀이 있다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계획하는 공론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공론화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서 시민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공론화 도시라는 그런 단어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박태순 관계자님께서 그동안에 나왔던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답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프로에 계시는 분들이 질문 내지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분 안에 좀 축약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박태순 관계자님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먼저 전제를 드려야 될 것은 이게 주민 주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길이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대열 속에 있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들 주민의 역량이라든지 또 살아온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 표준 조례안이라고 만든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참고용일 뿐이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곳 정도에서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지금 만드는 일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가 좀 담아보되 현실성을 좀 아까 우리 그 의원님 말씀하신 3분의 1로 할 것이냐 2분의 1로 할 것이냐 뭐 의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론장 조례를 만든다면 이게 행정부의 고민을 해소하는 그런 공론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위한 조례인 경우가 많죠, 사실은. 공론장 조례의 목적이 뭐냐, 공론장 운동의 목적이 뭐냐, 정확하게 주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주민이냐?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국민국가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났고, 그 다음에 헌법적인 권리를 비롯한 제반 보편적인 권리를 획득했던 시민국가의 시대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야 될 최후의 문제는 생활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그 생활에 있어서의 주체는 삶의 주체인 곧 주민이다.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 사는 레지덴셜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주민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인 주체입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데모라고 하는 뜻하고 크라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다수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통치. 스스로 자기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통치를 하나요? 전부 위임 통치입니다. 이제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요구,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요구, 저항, 참여는 저기 주체가 있고 그 주체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객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체는요, 결정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 저항, 참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결정을 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행정과 국가라고 하는 것과 서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삼권 분립과 같이 행정과 민간의 힘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민이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체적인 것. 제가 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2005년에 제가 원래는 기본권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령이 된 건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차이가 뭐냐면 그 정부가 공공기관이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정확하게. 거기 취지에 딱 써 있어요. 공공 갈등.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나
제도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근데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현안이라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주민들이 결정할 것이 갈등 현안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의 일은 전부 공인 거예요. 공공기관이 하는 게 공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잘못 박힌 거예요. 우리 마을 일은 대부분 다 공적인 일이고요. 그 공적인 일을 하라고 행정부가 있는 겁니다. 행정부가 있고 주민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행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죠.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주민자치회하고 관계 같은 건데요. 주민자치회는 조직입니다. 근데 주민자치회가 이게 대의기구입니까? 주민자치회가 대의기구가 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대의기구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대의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론장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주민을 소외시키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은 주민공론장에 대한 정신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 차원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연접한 주민들 동네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폭과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으로 틀을 좁혀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한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결정권인데 저는 그 말씀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권고문의 파워는 이게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도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행정은요. 행정은 돈은 줄지언정 권력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제가 그 국회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했거든요. 개헌을 해도요. 통치기구는 바꾸고 헌법 선거제도는 바꿔도요. 절대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은 모두가 소극적이거나 반대해요. 왜냐하면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정권이라고 쓴다고 해서 결정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권고문, 비록 권고문이라고 달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아까 우리 선생님 진실성, 의사소통력 뭐 이렇게 하여간 진정성 이런 것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의 충실함으로 뭐 하여간 철학적으로는 사실성과 타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의 충실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생기는 것이다. 제대로 참여할 사람들이 제대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의가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뭐 무슨 뭐 공론 조사니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논쟁이 없어요. 논쟁을 허락하지 않아요. 논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네. 논쟁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동의가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그 자체가 사기예요. 논쟁이 허락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주민이냐, 주민공론장이냐, 시민공론장이 아니고 주민공론장이냐?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시민사회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주민주권의 단계로 갔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 선생님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과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 핵심에는 서구에서의 시민은 이미 기존 구체제를 타도한 주체로서의 시민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우리 지금 시민은 행정부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 체제 내화되고 있는 시민 단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훼손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태순 발제자님, 제가 발제자님 안 지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하시는 중에 내가 어디 이랬다 두 개가 노출됐는데요. 청와대, 국회 이랬어요. 사법부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을 그동안 굉장히 저는 처음 시작은 생물학자 출신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가장 정치와 행정의 중심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현재는 그동안에 그렇게 활동한 결론을 볼 때 정말 주민공론장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뭡니까 활동 인생의 이 결정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토론자들께도 발언할 기회를 나중에 짤막하게 드리기로 하고 지금 요 앞에 계시는 분들의 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짤막하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됩니까? 예, 마이크. 예, 의장님, 예, 마이크. 예, 그럼 말씀하실 분, 의장님 나중에 하실 거고 말씀하실 분, 예, 우리 강미경 선생님, 예.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주민공론장 운동의 이 목적이 주민 주권의 실질적 실현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민 주권이 회복인데 이 주권이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결정권이라는 데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운동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현재는 이 권력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건데 이거가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주민공론장 등장 배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대의제나 직접민주주의 한계 뭐 국가 공공기관 중심이나 시민단체 중심 문제 해결의 한계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거에 다 동의되면서도 제가 조금 근본적으로 드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배경 때문에 다시 왜곡된 권력을 제자리로 찾아놓는 게 목적인데 과연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그럴 여건이 되는가라는 문제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여성들한테 직장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라 하듯이 슈퍼우먼을 요구하듯이 시민들한테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는 느낌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신 해결하라고 공무원들도 있는 거고 시의회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권력을 자기들이 쥐고 아까처럼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다시 시민들이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점이 시민 역량 강화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책임 못 지는 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한다고 하기 힘든 그 문제 해결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제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슈퍼 시민을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혁신 또 시민단체의 체질 개선 또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정 같은 게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탁상 공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민공론장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다수결로 흘러가지 않고 소수 의견이 존중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공론장에 이런 다양한 주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공론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수준 높은 뭔가가 나올 수 있어야지,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 그리고 제도화가 중요하지만 제도화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조례만 만들어지면 만들어 놓고 제대로 기능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초점을 이 공론장을 만들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공론장 이전에 처음부터 어떤 일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처음부터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그건 결국 신뢰 구축의 문제인데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론장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공론장을 왜 하는가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한테 역량을 갖추고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기 이전에 신뢰할 만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 그 시스템만 잘 만들어지면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다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끝날 건데 저는 의회에서 하는 것만큼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저는 아까 발표자가 했던 발제자 하신 분 중에 가장 공감 가는 말이, 의회는 견제하는 거, 그다음에 정당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민의를 잘 모아서 입법하는 게 본래의 역할이, 본질적 역할이라는데 동의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의회나 또 시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면 전 전혀는 아니고 죄송해요. 좀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하나만 딱 들면은 기후위기 문제도 시민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거를 주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이 공론화 작업이 전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이번 기회에 김해시 의회만이라도 민의를 모으는 공론화 작업의 핵심을 좀 두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민수 선생님은 다음에 토론자로 모시도록 그렇게 예약됐습니다. 예, 어떤 함축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시간이 이제 55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약간 한다 하더라도 5시 10분 정도에는 마실 거라고. 또 이게 다른 분들도 다음 행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 우리 황현재 의원님. 예. 예, 황현재 시의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토론하신 분하고 우리 이한주 님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론화 이 장을 마련하면 어떤 것은 특정한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면 행정에서 토론회를 거쳤다, 공론화를 했다,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있는 건 그냥 권고문 형식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행정에서 다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뭐 이런 게 결국은 뭐 주민 토론회 했느냐, 무슨 뭐 보고회 했느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에도 그 주민의 생각을, 토론화가 집중되어 있는 그 생각을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만 이 진정한 그 공론의 장이 계속해서 형성이 될 건데,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론화 한번 해봅시다. 저 장류처럼 뭐 쓰레기장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러면 또 특정 이익 집단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만의 생각을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특정 이익 집단도 있고 이런 그 공론화가 어디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이 조례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그 공론화가 되면 그 의견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뭐 10% 20%라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끝나고 나면 잘 들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또 앞에 마이크 주십시오. 우리 하승자 의원님 마이크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 공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빨래터, 우물터에서 공론화된 것이 사랑방으로 가서 사또 앞으로 가서, 그리고 그 사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갔던 지방자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우물터와 빨래터의 공론장이냐, 사랑방 정도냐, 그리고 사또 앞에 갈 때까지 어떤 거기에서 발언할 때까지의 공론장이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는 공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약칭으로 평화의 소녀상 조례인데요. 그 조례가 우리 김해 YMCA를 중심해서 김해 전 시민단체가 해서 2247명의 공론화를 할 때 우리 시에는 위안부가 있느냐? 없다. 그리고 왜 평화나비 소녀가 필요하냐? 소녀상이 그런 조례가 필요 없는 곳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시민사회가 이렇게 조례를 청원해서 2247명의 청원 조례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주민공론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례도 있고 한데, 신은경님 저 말씀에 참 많이 공감했고, 우리 도시 이름이 왜 이리 많으냐. 저도 그 의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답을 해도 될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의심을 가졌는데, 요즘 많은 자격증을 가지듯이 세계화 시대에 이 도시가 생존하기 위한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금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비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를 보는데, 그 공론장에 제가 교수님 대표님께 드릴 질문은 우리 공론장이 사랑방까지냐 우물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정을 조금 해주시면, 결정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태순 발제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하고요. 또 다른 의장님도 아까 마이크 신청은 했습니까? 아니 해주십시오. 먼저 해주시고 또 다른. 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민심이 전심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또 해결하는 과정들을 그죠? 스스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박태순 대표님 이하 또 여러 발제자 토론자들 말씀 잘 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지역적일 수도 있고 미시적이냐 또 거시적이냐 또 님비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핀비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지역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것은 시민들에 의해서 나오고 부족한 걸 행정이나 의회가 완성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시의회도 어떤 우리 시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기하는 시간들을 가지겠고, 저 역시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시의 시정이 발전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환경 파괴냐 또 발전이냐 막 놓고도 문제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강미경 우동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셨던 부분 어떤 소수에 대한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시라는 의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성숙이 아직 전 안 됐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소수의 사회적 합의의 과정까지 또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좀 빨랐죠. 경남 최초로 아마 한강이나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이광희 의원님도 주도적으로 해서 민주시민 활동가를 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토론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우리 다음 우리 11월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YMCA와 마산 양산 김해 환경연합과 시의회가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거기 하고도 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렸습니다. 또 우리 행자회에서도 준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김인성 의원, 2분 이내입니다. 네네. 예, 박혜순 대표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오늘 토론회도 너무 뜻깊은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이제 3년 이상 지금 의회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정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시민의 의견과 또 반영을 최대한 했고 이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 문화 다양성 그 시민협의체와 또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문화 다양성 본가 등 해서 거의 한 1년 이상의 시민들과 이 토론의 공론의 의상이 만들어져서 어렵게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을 생각해봐도 나의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제정이 되지 않았고 그때 시민사회의 어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푸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이제 제정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론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조례 제정이 된다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어떤 그런 조례가 제정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희성 행정자치위원장님. 김희성 시의원입니다. 민원 때문에 잠시 자리를 갖다 비우게 된 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먼저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해시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기본 기능이 여기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김해 주민 공론장 조례와 관련해서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그것을 갖다 시정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 뜻을 모아서 하나의 공론장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이크를 잠깐 잡은 것은 주민의 공론장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주민들의 소리를 갖다 거기에서 현재는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적으로 부족하고 역량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그 매개체를 만들기 위한 주민 공론장의 어떤 기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많은 그 자생 단체들의 뜻을 갖다가 모은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의견의 장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가 그 약간의
교수님 조금 누가 잘하나 하는 기능으로서 조금 그 경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로장과 어떤 그 지역의 자생 단체들과의 기능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오늘 주민 공론장이 저도 중간중간에 많이 빼먹고 잠깐 들었던 얘기들이지만은 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좋은 지식의 전달을 갖다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주민 공론장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의 단체들에 대한 기능 향상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하실 말씀이 사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다 함께 이렇게 좀 소화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앞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신은경 넘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윤남식 토론자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어쨌든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과정들이 여기 이게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도록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준 선생님. 네, 박태순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주민주권이라는 단어는 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주민에게 결정권이 있게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좀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제도화를 위해서는 공고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사실 고민들이 제 안에 좀 있습니다. 아까 강미경 선생님 시민의 주인의식 말씀하셨는데 김해가 참 특이한 도시입니다. 우리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인데요. 제가 가장 의미를 있게 보고 있는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조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 세 가지 조례를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네, 다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신데요. 이 조례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시민이 주인임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시민이 주권을 갖도록 하는 같은 맥락에 있는 조례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만약 주민공론장 조례를 논의한다면 이 조례들과 연결되는 지점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만 마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런 수기 토론하는 연습들, 경험들 이 쌓여야 사실 더 큰 문제도 함께 토론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일상에서 수기 토론할 수 있는 기술, 장소, 예산이 시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봤자 말짱 도구멍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문제 제안하는 데 있어서 공론장으로 가져갑시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가검열하지 않아야 되고 특별한 시민들 누구만 또는 특별한 단체만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절을 못해서 받아가지고 억수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질까? 근데 오늘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조례다 생각이 돼서 억수로 좀 희망을 보고요. 근데 결정권을 가진 조례 그 문항을 조례에 넣으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 받습니다. 그러나 공고문이라도 절차와 내용이 좋으면 집행부에서 안 받을 수가 없죠.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면 절대로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받아지지 않아서 그냥 우리끼리 노력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억수로 힘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조례 통과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그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저는 저 스스로요 이렇게 한 사람의 주민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저 스스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온전한 시민인가, 온전한 주민인가를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저 스스로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헌법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만들어진 것을 적용은 받았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적용해 본 경험도 없고,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 우리 마을에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있는 법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 자꾸 성숙 하는데 일을 해봐야지 성숙하지죠. 그렇잖아요. 누가 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무슨 이렇게 집단주의, 이기주의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이고 관심을 갖는 문제이면요. 사람들 사이에 다 저거는 굉장히 편협한 의견이고 이게 보편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라고 할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만들어 가게끔 맘 놓고 만들어가고 자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제자님께서 작은 실천을 만들어 가서 그것이 큰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